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철회하고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유급과 제적은 피하게 됐는데 의대생들은 휴학계 승인은 당연하며 상황이 달라진 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소바이러스성 감염병 럼피스킨이 전국 곳곳에 확산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북과 충남에 이어 충북, 강원, 경기도에까지 양성이 확인됐는데 확산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 2 비호에서 산출한 미세먼지 추정값이 온라인에 공개됩니다. 위성 관측 자료에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해 지상 미세먼지 농도로 바꿔 제공하는 건데 한반도와 인근 지역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볼 수 있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칩 공급을 다양화하기 위해 자체 AI 칩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함께 칩을 개발하고 칩 생산은 대만 TSMC에 맡긴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며 의료단체와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한 건데요. 전제 조건이 해결된 만큼 앞으로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기존의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맹 휴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승인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앞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이대로 가면 대규모 유급, 제적이 우려된다며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건의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제 의대생들은 올해 1학기와 2학기 휴학을 인정받고 내년에 기존 학년으로 복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현재 상당수 의대 학칙에는 연속해서 2학기를 초과해 휴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 내년 1학기에는 복귀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에 탄력이 붙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내걸었던 전제 조건이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합니다.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변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적법하게 냈던 휴학을 막고 있었던 건 교육부라며 승인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강희경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가 법적 다툼을 우려해 휴학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며 이것 자체로 학생들이 돌아올 동력이 생기진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한 걸음 물러선 정부의 결단이 실타래처럼 꼬인 의정 갈등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의대생 휴학 문제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가운데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가 두 번째로 휴학계를 승인했습니다. 연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는 입장문에서 어제 의대생 휴학을 승인했다며 이제라도 교육부가 대학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존중한 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만 하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환멸을 느낀다며 정부의 대우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젊은 의학도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원칙 아래 내년도 의대 증원에 합당 가능한 조치를 하고 2026년 정원을 포함해 모든 걸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다음 달 10일 임현택 회장 탄핵안과 비상대책위 설치 여부를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겨 의정대와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의협 내분이 잦아들지도 관심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취임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임기 6개월 만에 탄핵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의협대의원회는 어제 저녁 운영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0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총회엔 임 회장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 설치건이 상정돼 표결에 붙여집니다.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참석하고 참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임 회장은 곧바로 물러나야 합니다. 현재 의협대의원은 246명으로 최소 109명 동의가 필요한데 불신임안 발의에 103명이 참여해 탄핵안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 회장 탄핵과 비대위 출범이 현실화할 경우 의정대화의 속도가 붙을지가 관심입니다. 임 회장은 지난 6월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진을 결정하고 수차례 막말 논란을 일으켜 내분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또 의정 갈등의 키를 쥔 전공의 의대생 단체가 임 회장 체제를 거칠게 비난하는 등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도 계속됐습니다. 다만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요지부동인 전공의와 의대생을 설득해 의정 갈등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지난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한 박단 전공의 대표는 내년도 의대 증원 철회와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 불가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등 10개 상급 종합병원이 정부의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2차 참여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강남 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칠곡 경북대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한양대병원 등 10곳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로써 47개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40%인 18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하게 됐으며 이 외에도 6개 상급 종합병원이 추가로 신청서를 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참여 병원이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인상된 수가를 적용하고 경증 환자 진료를 줄인 만큼 추가 인센티브를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환자의 건강 개선과 의료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 공급 체계로 이행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2년간 전국 국립대병원의 의사 모집 지원율이 5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에서 받은 의사 모집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8,261명 모집에 4,089명이 지원해 지원율은 49.5%에 그쳤습니다. 채용된 의사는 3,500여 명으로 43.4%에 불과했고 현재까지 근무하는 의사는 1,009여 명이었습니다. 특히 경상국립대 본원은 의사 390명을 모집했는데 73명만 지원해 가장 낮은 18.7%를 기록했고 서울대병원이 지원을 73.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의사들은 노동시간 대비 근무 환경이 열악해 국립대병원 지원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단풍은 예년보다 늦게 물들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색과 화려함이 덜하고 흐릿하다는 평가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기복이 심한 가을 날씨가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르던 잎들이 붉은 빛으로 화려하게 옷을 갈아입는 가을이지만 올해는 사뭇 다릅니다. 지난 4일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첫 단풍이 관측됐던 설악산. 지난해보다 나흘, 평년보다 엿새나 늦게 물들기 시작했지만 절정에 이르기도 전에 대청봉과 중청봉 등 정상 부근은 이미 단풍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현재 설악산은 저지대도 단풍이 많이 진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많은 비와 바람으로 인하여 고지대는 단풍이 다 지고 현재는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절정을 맞이한 오대산의 단풍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단풍 절정기인 지난 18일부터 약 사흘간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이 불면서 많은 나뭇잎이 금방 떨어졌습니다. 지금 단풍은 드물게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가을비와 함께 불어닥친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단풍을 다 떨어뜨려
단풍 감상의 여유를 단번에 앗아간 겁니다. 기온이 점차 떨어지며 북한산 등 내륙의 산에서도 예년보다 2일에서 11일가량 늦게 첫 단풍이 관측됐지만 내장산과 월출산에서는 여전히 단풍 소식이 없습니다. 유난히 높았던 기온과 늦더위로 단풍이 늦게 물든 건데 아기 단풍 등 10여 종의 다양한 수종으로 유명한 내장산은 기후변화로 단풍나무의 절정 시기가 점점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단풍도 가을색이 예년만큼 곱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가을철까지 고온이 유지가 돼서 생육기간이 증가하였고 단시간 내에 단풍이 들다 보니까 색깔이 덜 선명하고 흐려지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올가을 늦게까지 이어진 고온과 많은 비, 이른 추위 등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가 원인인 셈입니다. 서울도 이제 막 단풍이 물들며 가을빛이 감돌기 시작했지만 올해도 재색을 내지 못한 채 초록 단풍으로 가을이 아쉽게 지나갈까 우려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부터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위성 2비호에 관측 자료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산출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추정치 수치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수치 자료를 활용하면 한반도와 주변 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시간별로 확인할 수 있고 지상에서 측정한 농도나 대기질 모델로 산출한 농도와 비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상 미세먼지 추정 농도는 환경위성이 관측하는 대기 전체층 자료에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해 지상에서의 농도로 변환한 값입니다. 환경위성센터는 지난 2021년 12월 지상 미세먼지 추정 농도 첫 영상 공개 이후 해마다 검증을 통해 미세먼지의 추정 농도와 실제 지상 관측 농도와의 차이를 보완해 왔습니다. 이 자료는 환경위성센터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데 사용자 지침도 함께 제공해 환경위성 자료에 대한 사용자 이해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산림청이 도시지역 산불 재난 방지를 위한 2024년 산불 진화 합동훈련 및 안전항국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산림청 직원과 군인, 소방대원, 경찰관, 전국 17개 시도 산불 담당자 등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자주 발생한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 몽골 관계자들이 참관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건조한 날씨에 성묘객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강풍을 타고 국가유산인 도동서원과 민가, 통신탑 등으로 번지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주요 훈련 내용에는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장비를 활용한 산불 감지와 전파 등도 추가됐습니다. 산림청은 우리나라의 산불 진화 체계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안전과 중요시설 보호에 더욱 체계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피부 결절이 일어나는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이 전국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북과 충남에 이어 충북과 강원 그리고 경기도에서까지 양성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젖소 사육농가 앞에 출입을 통제한다는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 27일 충북 충주 신리면에 있는 젖소 농가에서 피부 결절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된 겁니다. 지난달 충주 금가면에 이어 인근 지역인 신리면에서도 럼피스킨이 발생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초동 방역팀을 파견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접 6개 시군의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을 대상으로 24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또 럼피스킨 발생 농가에선 양성 판정을 받은 젖소 11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5km 방역대를 설정해 방역대 내 150여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을 제한하고 매주 한 차례 임상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경북 문경과 충남 당진, 강원 원주와 충북 충주에서도 럼피스킨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전국 확산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럼피스킨은 고열과 함께 피부 결절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 폐사율은 10% 이하로 높진 않지만 전염력이 강해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염 확률을 낮추기 위한 백신 접종과 함께 모기 등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자연 폐사도 일어날 수 있고요. 소독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살충 구제, 그다음에 백신 접종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지난해에는 11월 중순까지도 확진된 사례가 나왔던 만큼 확산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농가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강원 동해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장에선 산란계 700여 마리와 오리 80여 마리를 기르고 있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AI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병원성 AI로 확인되면 올가을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첫 확진 사례가 됩니다. 중수부는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초동 대응팀을 보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매몰 처분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체 건설한 우주정거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유인 우주선 선저우 19호를 발사했습니다. 중국은 현지 시간 30일 새벽 간수성 주치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우주비행사 3명을 태운 선저우 19호를 우주정거장 텐궁을 향해 쏘아 올렸습니다. 선저우 19호 비행사는 차이시저와 숭링둥, 왕하오쩌 등 3명입니다. 선저우 19호 승무원들은 올해 4월 지구를 떠난 선저우 18호 승무원들과 교대한 뒤 우주정거장 텐궁에서 6개월가량 머물게 됩니다. 선저우 18호는 다음 달 4일 중국 둥펑 착륙장에 도착 예정입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대만의 TSMC와 손잡고 자체 인공지능 칩 개발에 나선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픈AI는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에만 AI 칩을 의존하지 않고 브로드컴과 함께 자체 칩을 개발하고 생산을 TSMC에 맡긴다는 계획입니다. 오픈AI는 칩 공급을 다각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해 왔으며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엔비디아 칩과 함께 AMD 칩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AI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AMD 칩도 사용하고 자체 AI 칩도 개발하기로 하는 등 칩 공급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동맹 구축에 나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는 지난 1월 방한 때 삼성 SK 측과 만나 AI 칩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은 더 작아지면서도 성능은 한층 강력해진 초소형 데스크톱 맥 미니를 출시했습니다. 일반 데스크톱 본체와 같은 기능을 하는 맥 미니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12.7cm 크기로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로 작아졌지만 애플이 자체 개발한 최신 칩인 M4가 장착돼 성능은 강력해졌습니다. M4 칩 탑재 맥 미니는 이전 M1 칩 탑재 모델보다 최대 1.8배 빠른 중앙 처리 장치 성능과 최대 2.2배 빠른 그래픽 처리 장치 성능을 보유했습니다. 새로운 맥 미니는 2010년 스티브 잡스 때 이후 가장 큰 디자인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뒷면엔 3개의 USB-C 포트가 있고 전면에도 2개가 있어 키보드 등 다른 기기들과 연결이 쉬워졌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중국산 전기차의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확정했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29일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에서 35.3%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7.8에서 45.3%가 됩니다. 인상된 관세는 30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상하이에 제조 공장을 둔 미국 테슬라가 17.8%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고 상하이 자동차와 EU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들은 가장 높은 관세를 내야 합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9월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가 싼 가격에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직권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대형마트에서 파는 절임 배추는 물론 시판 김치까지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추값은 여전히 평년 수준보다 높은데 정부는 다음 달이면 공급이 늘면서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채소 코너에 절임 배추 일부 품목 품절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김장 배추를 미리 산 소비자도 아직 사지 않은 소비자도 고민입니다. 배추 20kg 2개, 40kg를 싸게 잘 사서 근데 이제 물건이 얼마큼 좋으냐 이제 그게 문제죠. 가격이 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문자가 있더라고 보니까. 배추 도소매 가격이 안정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절임 배추 할인 행사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이곳 대형마트의 절임 배추 사전 예약 매출은 1년 전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20kg에 29,000원대에 판매했던 절임 배추는 판매 첫날 물량 3만 상자가 모두 팔렸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사전 예약을 하러 몰린 소비자들로 이른바 오픈런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사 먹는 게 더 싸다는 인식에 온라인이나 홈쇼핑의 김치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TV 홈쇼핑 업체의 경우 이번 달 들어 포장 김치가 방송 시작 5분 만에 완판되는 등 조기 매진 행렬입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포기 배추 김치 품목이 동났습니다. 배추값이 더 떨어질 때까지 김장을 늦추겠다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출하량이 가장 많을 때 사면 오히려 조금 더 내려가서 싸게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때 봐가면서 사려고요. 정부는 김장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추 24,000톤과 무 9,100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최대 반값 할인 행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 배추 공급이 늘면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인데 금배추 논란을 잠재울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경남 양산 도심에 무게 100kg에 육박하는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지하철역 안까지 들어오면서 승객 1명이 팔을 물리기도 했는데 결국 1시간 만에 사살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난입한 육중한 멧돼지 한 마리가 역사 안을 마구 휘젓고 다닙니다. 멧돼지를 포획하러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포위망을 좁혀갑니다. 1시간가량 실랑이를 벌였지만 생포에 실패했고 결국 전문 엽사가 나서 사살했습니다. 경남 양산시 도심에 멧돼지가 나타난 건 어제 오후 4시 40분쯤입니다. 도심 대로변에 나타난 멧돼지가 지하철 여관까지 들어와 난동을 부린 건데 이 과정에서 30대 남성 1명이 오른팔에 물렸습니다. 또 역무실 유리문이 파손됐고 1시간쯤 열차가 호포역에서 서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무게 100kg에 달하는 멧돼지가 도심에 들어온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 서 있는 차량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끝도 없이 솟구칩니다. 저기 산불 날 수 있는데.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경북 상주시 낙동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낙동분기점 부근에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난 겁니다. 차 뒤쪽에서 연기를 발견한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대고 대피하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차는 완전히 탔고 화재 진압을 위해 한때 일부 차선이 통제되며 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강원 행성곤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 2명이 8.5톤 트럭에 치였습니다. 보행자 1명은 숨졌고 다른 보행자도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자체 인공지능 칩 개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는 작년 6월과 올해 1월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 공장을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AI 반도체 경쟁력이 21세기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AI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